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네,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운동해야겠다 조금 미뤄뒀었잖아요. 그런 다짐을 요즘 하게 되거든요. 상하 씨 혹시 요즘에 꾸준하게 하고 있는 운동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주 3일 동안 헬스를 가려고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게 불규칙한 스케줄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조금씩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운동을 해도 건강에는 무척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내일부터는 무조건 10분씩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부터 아니고 내일부터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도 좋습니다. 뭐 상하 씨의 다짐, 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다짐이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초대 손님 상하 씨 소개 부탁해요. 심장이 멈추면 삶이 멈춘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뛰는 심장. 1994년 국내 최초 원거리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하며 의료계의 혁신을 일으킨 인천 세종병원 오병희 병원장. 대한민국 의료를 해외에 수출하며 우리 의료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하루 24시간 총각을 다투는 병원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뛰고 또 뛰는 오병희 병원장. 그의 심장 뛰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Listen to my heartbeat. 네, 인천 세종병원 병원장 오병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병희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열심히 환자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우리 의료진들이 무척 힘든 시간을 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또 보고 현장에서 겪으실 텐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공의가 많은 대학병원과는 달리 저희는 전공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런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이런 신규 의료진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꼭 중한 환자들을 이송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송구스러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죠. 부천과 이제 인천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지역과 책임이 굉장히 그 무거운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대부분 의료기관이 수익성이 낮은 이런 필수 의료를 조금 등한시하고 꼭 1, 2차 병원에서 해결되는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많이들 가시고 그랬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책임 의료기관의 개념은 정말로 중한 환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 내에서 모든 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으로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다 모아서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환자들이 이 지역 내에서 대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모든 환자를 책임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의 능력이라든지 병원마다 또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자체 소방서라든지 보건소 같은 것들도 다 모여서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진료에서부터 퇴원까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저희가 논의를 해서 공공협력 체계를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이라든지 지역단체끼리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원외 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해서 서로 의료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장님 이제 심장 전문의시고 국내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아들까지 3대에 걸쳐서 모두 심장 전문이시라고요. 집안이 다 틀렸네요. 글쎄요, 뭐 3대가 의사인 집은 꽤 있죠. 우연찮게 저희 아버님이 심장을 전공하셨고 저도 그렇고 저희 네. 아들 녀석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박진식 이사장의 아버님도 심장을 하시고 네. 또 그 할아버님은 과가 다르시지만 또 의사하셨고
지금 우리 박진식 이사장의 아들도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네. 거기는 4대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도 뭐 손주를 하나 의사를 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3대가 모두 심장을 전공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원장님 댁 모든 가족들이 의사 집안이라고 합니다. 맞죠, 원장님? 네,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두 분 다 소아과셨어요. 네. 처남도 소아과. 그러니까 아마 가족에서 보는 그런 이 환경이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전공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집도 뭐 아들이 그렇지만 며느리도 심장내과를 하고 있고 어유, 네. 사위도 심장내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심장 일색이고 저희 처가 쪽은 소아과 일색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죠. 아, 그러면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서로의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노하우도 이렇게 좀 가족끼리 긴밀하게 전수해 주시고 하시나요? 네, 뭐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네. 식사할 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 또 심장 안에서도 분야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네. 각자 분야에 대한 최근의 여러 가지 트렌드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집안 환경,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시고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건가요? 글쎄요, 뭐 어린 나이에 마음을 먹기보다는 아마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했었겠죠. 네. 예전에는 뭐 토요일은 근무를 했으니까 일요일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회진돌로 그 당시 경북대학교 부속병원인데 네. 가면 뭐 저도 가끔 따라가서 숙제도 거기 가서 하고 그러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죠. 신체의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심장은 생명과 좀 직결되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심장을 다루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심장을 선택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르신이 이제 심장을 전공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심장이라는 게 우리 뭐 자동차로 보면 엔진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래 공과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도 꽤 많이 있었어요. 오,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근데 이제 심장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압력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 혈류의 흐름이라든지 약간 물리학적인 어떤 공학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의과대학을 이제 실습을 하러 갔을 때 그 당시에는 환자가 패턴이 전혀 달랐어요. 뭐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건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당시 교수님께서 이야기가 현재 선진국에서는 심장병이 가장 많고 사망 원인의 1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게 되면 심장병이 점점 많이 생기고 다양한 패턴의 심장병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드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당연히 큰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심장 질환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그만큼 수가 많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그 환경이 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열악하죠. 왜 그러냐면 심장 질환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물론 심장 내과만 있으면 될 수도 있지만 외과도 심장 혈관 흉부외과도 필요하고요. 네. 그걸 지원하는 영상의학이라든지 다양한 전문적인 지원 또 인력이 필요하고 지원과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심장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장비들이 굉장히 크고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종합병원에서 이걸 다 갖추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지방 소도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다 젊은 사람들이 또 대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네. 소도시에는 또 노인 인구가 많죠. 또 네. 그래서 그런 더 열악함이 더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